안녕하세요. 오늘은 교정학의 정의와 범위, 이 부분에 대한 객관식 문제 하나를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이게 14년도 국가 7급 시험 문제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흔히 교정학 하면 떠오르는 거랑 실제 학문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, 또 어떤 부분을 좀 잘못 생각하기 쉬운지 그런 거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은 주제네요. 특히 5개념 잡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문제가 교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잖아요? 맞습니다. 네 가지 보기 중에 이제 틀린 거 하나를 찾는 건데 왜 그게 틀렸고 또 나머지는 왜 맞는지, 특히 그 틀린 보기에 어떤 표현이 좀 함정인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. 자, 그럼 바로 첫 번째 보기부터 볼까요? 1. 교정학은 교화 개선 및 교정 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. 이건 어떤가요? 네. 이 보기는 교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핵심은 교화 개선, 그러니까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요. 그리고 교정 행정, 시설 운영 같은 실무적인 문제들, 이런 걸 다루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. 이론적 과학적이요? 네. 교정의 목표랑 방법을 잘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. 그렇군요. 과학적 접근, 이게 중요하네요. 자, 그럼 다음 두 번째 보기. 2번, 교정학은 감옥학에서 시작되어 행영학, 교정교육학, 교정보호론의 명칭으로 발전해 왔다. 이건 약간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? 맞아요. 이것도 옳은 설명이고요. 교정학의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. 처음에는 정말 말 그대로 감옥을 연구하는 감옥학, 여기서 시작했어요. 감옥학이요? 네. 그러다가 이제 처벌 집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행영학으로,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육을 통한 변화를 강조하는 교정교육학, 더 나아가서는 출소 후의 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하는 교정보호론으로 이렇게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내용이랑 범위가 계속 넓어져 온 거죠. 단순히 명칭 변경이 아니라 학문 자체가 이렇게 커져온 거군요. 그렇죠.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교정을 바라보는 관점도 계속 발전해 온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네 번째 보기를 먼저 좀 볼게요. 4. 교정학은 자유형의 집행과정 등을 중심으로 교정 전반에 관한 이념과 학리를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, 심리학,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다. 와, 이건 설명이 굉장히 긴데요. 포괄적이기도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것도 옳은 설명이에요. 교정학이 단순히 교도소에서 형 집행하는 과정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바탕에 깔린 어떤 철학이나 이론, 즉 이념과 학리까지 깊게 다루고요.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교정학 혼자서는 이게 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행동, 또 사회 구조, 심리 상태 이런 걸 다 이해해야 하니까. 그래서 사회학, 심리학, 정신의학 같은 여러 다른 학문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다른 학문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. 그렇죠. 일종의 종합학문, 융합학문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. 여러 분야의 지식들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. 바로 틀린 설명인 세 번째 보기입니다. 3. 교정은 수용자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교정학의 연구 대상은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에 국한된다. 딱 봐도 뭔가 좀 단정적인 느낌이 드는데요. 이게 왜 틀렸는지, 어디가 함정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. 네. 바로 그 국한된다는 표현, 이게 결정적인 함정입니다. 국한된다. 네. 이 보기가 틀린 이유는 교정학의 연구 대상을 너무 좁게, 그러니까 형벌부과 대상인 범죄인, 쉽게 말해 교도소 안에 있는 수용자에게만 딱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. 이게 사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거든요. 교정하면 그냥 수용자 관리?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우니까요. 네, 그렇죠.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. 근데 실제 교정학은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. 범죄가 일어나기 전 단계? 그러니까 범죄 예방부터 시작해서요. 재판 과정, 당연히 형 집행 과정도 포함되고,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출소 후에 이 사람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그런 과정까지 전부 다루거든요. 와, 예방부터 출소 후 관리까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수용자에게만 국한될 수가 없는 거죠.
이 국한된다, 한정된다 이런 식의 단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. 특히 객관식 문제에서는요. 이게 바로 오류에 빠지기 쉬운 지점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그 국한된다는 표현 하나가 정말 핵심적인 오류 포인트였네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교정학은 과학적인 방법 1을 사용하고 역사적으로 그 범위가 계속 넓어져 왔으며 또 사회학이나 심리학 같은 여러 학문과 연결된 4번 그런 종합적인 분야인데 이 세 번째 보기처럼 연구 대상을 교도소 안에 있는 수용자로만 딱 잘라서 제한하는 건 명백히 틀렸다. 이런 말씀이시죠? 정확합니다. 네. 핵심은 그거예요. 교정학의 시야가 교도소 담장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점.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교정 관련 이슈 같은 걸 접하실 때 단순히 뭐 처벌 강화나 교도소 관리 이런 측면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범죄 예방부터 시작해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전체적인 그림. 네. 이 넓은 시각을 가져야만 교정이 왜 필요하고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오늘은 교정학의 범위에 대한 흔한 오해, 특히 연구 대상이 단순히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짚어봤습니다. 이 국한이라는 함정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